콘텐츠 썰프룸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이한 K-콘텐츠. 이 K-콘텐츠는 콘텐츠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요, 음식, 관광, 뷰티 등 대한민국의 연관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K-콘텐츠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희경입니다. 네. 한국 경제의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가 됐으니까 K-드라마, K-영화, K-웹툰. K-팝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의 주요한 산업으로서 종합 선물 세트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대단하네요. 이 K-콘텐츠가 이제는 아주 다양한 분야들을 일컫고 있잖아요. K-팝을 시작으로 해서 K-드라마, K-영화, K-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K-콘텐츠로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K-콘텐츠를 산업의 의미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경제의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현재 이제 평가받고 있는 K-콘텐츠 어떤 위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거를 그 해의 연평균 환율로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면은 14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14조 3천억 원.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전 수출액을 찾아봤는데 86억 달러예요. 이게 한국 수출 품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전을 딱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미 콘텐츠로는 그 수출액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엄청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K-콘텐츠 수출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한 매출로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 브랜드의 그 상승이라든지 인지도의 제고 같은 또 다른 어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요. 프랑스 문화 비평가인 기소르망은 상품과 문화를 같이 동시에 수출해본 나라를 5국가를 꼽습니다. 네.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요. 이렇게 상품도 수출해보고 그리고 문화까지 수출하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당 5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 수출액이 또 1억 달러 늘어나게 되면은 총 2,982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 상품 같은 수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종사자들까지도 같이 이제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 K-콘텐츠의 수출 증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은 또 어떻게 될까요? K-뷰티와 K-푸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에 나오는 그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입고 바르고 먹는 그런 모든 제품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K-콘텐츠에서 함께 인기를 얻는 K-푸드, 아마 대표적인 게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짜파구리 같은 경우에는 K-푸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라면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짜파구리 못지않게 요즘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라면이 있는데요. 바로 예능 서진인에 나왔던 불닭볶음면입니다. 서진이의 불닭볶음면? 네. 비틀스의 비씨가 불짜장 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드셨었고요. 네.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불라면도 현지 식당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레시피가 공유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서진인의 촬영지가 멕시코잖아요. 네. 그 멕시코 분들은 매운 고추 하바네로라고 해서 매운맛에도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나라라서 불닭의 그 컨셉이 더 잘 맞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또 그 현지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또 메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콘텐츠와 음식으로 또 전 세계인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축제처럼 즐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의 그 컨텐츠가 또 다른 어떤 그 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거나 또는 지렛대 역할이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 콘텐츠의 경제 파급력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알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 CJ E&M인데요. 네. K콘이랑 컨벤션을 통해서 뷰티, 패션, 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이제 해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네. K콘 재팬 2023에서는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을 했었고요. 또 5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게 초기에는 사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 투자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수익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K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는 또 그 초기의 어떤 확신이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또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K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 새로운 수혜 산업을 좀 전망을 해본다는. 얼마 전에 BTS가 데뷔 10주년을 맞았잖아요. 여의도에 한 40만 명 모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외국인 분들이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BTS 관련된 행사도 즐기고 또 멤버들이 이제 자주 갔던 곳들도 탐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또 길어질수록 그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프랑스의 오페라 가르니에나 뭐 영국의 연극과 뮤지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웨스트엔드. 그리고 미국의 뮤지컬의 어떤 거리라고 하는 브로드웨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오는 나라가 될까요? 뭐 BTS 투어다, 블랙핑크 투어다 이런 식으로. 네, BTS가 2019년에 10월쯤에 나흘 동안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13만 명의 관객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수는 2만 3천 명이었지만 엄청나네요. 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분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가족이나 지인이랑 같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총 방문객 수가 18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18만 7천여 명이요. 네네.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본래 공연이나 관광, 쇼핑, 그리고 음식,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K-팝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더 다양해지고 커지는 거고요. 또 지금이 그 K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해외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한국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또 경험해보고 싶은 나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최근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지난 5월에 방영됐던 미국 드라마 엑소 키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인공 키티가 한국 국제학교에 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배경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관광 명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명절 음식도 나오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고조선이랑 후삼국 시대의 그런 것들을 읊는 그런 이제 공부하는 한국 역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에피소드에 한번 독도 한번 가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K 콘텐츠 이제 경제 파급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K 콘텐츠를 지금 이렇게 수출하는 거는 비단 콘텐츠 업계만의 경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가지고 파급 효과를 내고 있고 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짝 효과라든지 특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이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꾸준하게 이 K 콘텐츠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OTT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실 콘텐츠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이 벌써 갈리기 시작했죠. 어떤 채널들은 지금 위기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평균 제작비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 투자를 언제까지 지속시켜 나갈지 사실은 이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위기를 돌파를 하려면 우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콘텐츠 제작비까지는 뭐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다양한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트장 마련 등 뭐 다양한 것들 이제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 제작비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켜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드라마들 보면요. 차를 한 번 타고 부십니다.
너무 아까워서 저는 사실 아니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런 또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시청자들이 웬만한 것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작비는 계속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또 이어나가야 되고 또 창작자 지원도 같이 해나가야 될 거고요. 또 콘텐츠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누누TV 사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누누TV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겠죠.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올바르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조성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만 K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민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 끌고 올라온 K 콘텐츠 산업이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그 어떤 대책을 또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K 콘텐츠.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수많은 창작자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CJ ENM. CJ ENM은 또한 K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통해 K 콘텐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콘설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